안녕하세요. 아빠 블로거 동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블로거가 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관찰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호기심이 중요하다라는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앞에 4장의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쵸?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관찰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면 다른 사람도 궁금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맥도날드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요? 이번 달에 행사하는 게 뭘까? 할인하는 게 뭘까? 그리고 영업시간은, 그리고 가격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나의 호기심, 그리고 평소 내가 어떤 분야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궁금해 하는지를 알면은,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키워드를 선정하거나 블로그 주제를 선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이소를 방문을 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뭐 준비물을 사오라 그래서 갔더니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름 그런 상품, 굿즈들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 위층에서 사고 내려왔더니 세팅이 끝났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렇게 예쁘게 뭐 선풍기, 곰, 튜브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여름 상품이 이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키워드에 대해서 시즌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분명히 7월, 8월에 한 2달 정도 높은 검색량을 유지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여름을 위한 2020년 6월 말 다이소에서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처럼 시즌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내가 포스팅할 수 있는 사진을 한 달, 2달 전이 아닌 1년 전에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7월에 다이소에서 여름 굿즈라든가 다이소 선풍기 이런 것들이 검색량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내가 여름까지 기다렸다 라고, 이 시즌이 될 때가 기다렸다가 촬영해서 찍는 것도 뭐 늦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1년 전에 미리 이미지를 확보를 해 놓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방법이고, 내가 이 시기에 됐을 때 이걸 찍어야지 라고 미리 시즌 키워드를 통해서 그런 키워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선제적인 이미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순간순간의 그런 키워드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지금 포스팅을 하지 않을 거지만 이 롯데리아에 지났을 때 이거는 신메뉴가 나왔으니까 이건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네 하면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서 2장, 3장 찍습니다. 그리고 버거킹도 그렇고요. 이것도 이제 작년 초복 때 찍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삼계탕이 세팅되어 있는. 그러면 이런 사진은 내년 초복이 되기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 놨고요. 그리고 파리바게트에 가서 이제 아이 생일날 케이크를 샀는데 내가 이제 궁금했던 게 케이크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리고 파리바게트 영업시간은, 그러니까 파리바게트의 케이크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매를 하면서 사진을 지금 당장 포스팅을 하지 않더라도 2장, 3장 찍어놨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미지는 10장, 20장 이렇게 많은 양이 있어야지만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1장, 2장만 있어도 충분히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내가 궁금해했던 거 이거는 포스팅 키워드의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은 일단 2장, 3장 찍는데 핸드폰 꺼내고 셔터 누르는데 10초면 됩니다. 10초면은 내 키워드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늘릴 수가 있고 컨텐츠에 필요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화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발 빠른 이미지 준비는 키워드 선정과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블로거로서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궁금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궁금해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최근에 찍었던 그런 사진,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그런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포스팅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브웨이죠. 그래서 서브웨이 6월 행사 깔끔 정리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한 달간 43,000건의 방문자가 유입됐고요. 두 번째로 6월 이마트 휴무일. 마트에 가서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마트 휴무일이라는 키워드로 이것도 월간 45,000명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포스팅을 하려고 할 때 이미지가 없으면은 정말 그 포스팅을 할 의욕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번 시즌 뭐 넘어가서 다음에 하지, 이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놓고 확보가 돼 있고 그걸 폴더로 정리만 잘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맞는 상황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그런 이미지들을 추출해서 포스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포스팅을 쓰는 시간도 단축해주고 그런 그 키워드나 주제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게 제 핸드폰의 사진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계단에 올라가는 사진인데 이거를 왜 찍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단 운동을 한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거를 뭐 진짜 뭐 비싼 카메라로 찍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내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냥 회사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실제로 제 포스팅에서 여름에 이제 그 다이어트 보조제를 할 때 사용됐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상에서 운동과 생활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같이 컨셉을 쓰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벚꽃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서 우리가 이제 예쁜 꽃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회사 앞에 피어있는 벚꽃도 미리 찍어놨어요. 창문 밖에서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7월, 8월에 이제 장마, 태풍 키워드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피파 온라인의 광고 모델이 됐어요. 근데 이런 이제 게임에 대한 그런 뭐 포스팅이다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화면을 스크린샷을 떠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복 이미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내가 조금 큰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걸 화면에 띄워놓고 이거를 카메라로 찍으면은 홈페이지 스크린에 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이미지로 네이버 로봇에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중복 사진에 대한 그런 조금 걱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진을 확보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세요. 이미지를 내가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이제 포토샵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건 전문화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잠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미리 캔버스입니다. 뭐 물론 유료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무료인가 싶을 정도로 미리 캔버스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캔버스를 저도 활용해서 이미지 제작이나 카드 뉴스 이런,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뭐 팝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5초 회원가입, 정말 5초 만에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내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아이디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이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 작업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해놨던 페이지인데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는 이런 PPT 슬라이드도 제가 사실 여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PT 프로그램 변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발표 자료를 만든다, 아니면 학교에서 과제를 한다, 이럴 때도 이게 전문화된 포맷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코큐텐, 유산균, 그다음에 석류 콜라겐, 눈 영양제, 그리고 뭐 온라인 육아 교실 홍보, 팝 아트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제작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카드 뉴스 컨텐츠를 만든다, 유튜브에 대해서 뭐 팝아트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블로그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를 들어가시면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드 뉴스가 제가 블로그에서 사용할 때 이제 카드 뉴스 정방향 이미지, 이 카드 뉴스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에 딱 그 정확하게 그 내가 보여지고자 하는 컨텐츠가 보이고, 워낙 그 템플릿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미지 사이즈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사이즈, 채널별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카드 뉴스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빈 페이지가 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는 오늘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동동이 추천, 그래서 아이와 곳.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몇 가지 기능만 아시면 돼요.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숫자로 쳐도 돼요. 숫자로 55 이렇게 치고, 그러면 이렇게 뭐 너무 작다라고 하면은 77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PPT 사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지점에다 두고 이렇게 늘리고 좁히고 하면은 글자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66으로 하면은 이제 아이와 가볼 만한 곳이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시작하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들도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뭐 아이와 가볼 만한 곳이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요소, 이제 요소에 들어가시면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쵸, 이런 뭐 이런 것들, 여행 가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미지가 여기에 조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좌우 반전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지점에 가서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알면 좋은 기능이 이제 이렇게 색깔도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내가 이걸 이제 메인 이미지로 조금 가독성 좋게 메인 이미지로 설정하겠다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웹용이 있고 인쇄용,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PNG나 JPG 파일 편한 거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G 파일로 합니다. 그래서 빠른 다운로드나 고해상도. 근데 뭐 속도 차는 크게 없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고해상도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끄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미지가 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색깔, 글자 뭐 그 넣는 기능, 그리고 그 요소라고 했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글자나 아니면 모양, 아이콘들을 넣고 이런 기능들만 알면은 사실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런 사진들은 뭐 보통 한 3분 내외면은 내가 전문가나 뭐 포토그래픽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무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양질의 그런 그 이미지 확보나 조금 더 가독성이나 정보성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무료로 이미지를 쉽고 빠르고 그리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